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중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8과 겉뜻과 속뜻 2차 시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겉뜻과 속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한자 성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자, 약자는 약할 약자입니다. 약할 약자. 육은 고기 육자입니다. 강은 강할 강. 식은 먹을 식자죠. 그러면 약한 자는, 약한 것은 고기가 되고, 약한 것은 고기가 되고, 강한 것은 먹는다. 강한 것은 먹는다. 그래서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먹는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겉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 고기가 된다는 다른 말을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약한 자는 어떻게 하고?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 이게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생태계의 기본적인 본질인 것이죠. 그것이 담긴 속뜻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약자는 망하고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아주 냉엄한 현실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 할 때 전국시대는 뭐의 시대다? 약육강식 힘의 시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전인수입니다. 아자는 나자죠. 저는 밭전자입니다. 이는 끌인자입니다. 당기린 끌어당기다 할 때 끌어당기는 인자입니다. 물수자죠. 아전하면 나의 밭입니다. 내 밭, 나의 밭에 인수하면 나의 밭이고 인수는 물을 어떻게 끌어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 논에 물주기, 내 밭에 물주기입니다. 자, 그럼 왜 논이라고 말하냐? 이 밭전자는 꼭 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논도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오늘날 논이라고 하는 것은 논답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답이라는 글자가 없이, 한자가 없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글자고, 논을 뭐라고 했냐? 물 있는 밭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전이라고 했습니다. 수전. 바로 이 수전이 물 있는 밭, 이것이 바로 뭐냐면 논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논답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나의 논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풀이를 많이 합니다. 나의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 근데 글자가 밭전이라서 일부러 선생님이 나의 밭이라고 했지만 한자성어는 내 논에 물을 끓인다 그래서 내 논에 물대기라고 하는 우리 속담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행동하는 것을 아전인수격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중유골이네요. 언중유골. 뭐 글자 쉽습니다. 말씀은 중 가운데 중이니까 말 가운데 말 속에 되겠죠. 유 있답니다. 뭐가? 골자는 뼈골자입니다. 뼈가 있어. 뼈가 있답니다. 말에 뼈가 있다.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다는 건 뭡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거슬리는 게 있다. 뭔가 단단한, 그 속에 단단한 게 있는 거죠. 그 단단한 것. 그래서 글자 그대로 풀면 말 속에 뼈가 있음이라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냥 일상적인 말 같았는데, 일상적인 말 가운데 그 가운데는 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알 수가 없는데 간단한 속뜻이라는 거니까 다시 말해 그 말에는 뭔가 생각해봐야 할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그 속에는 뭐가 말에 하고자 하는 뭔가 핵심이 담겨 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뭔가를 나를 찌르는 말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단단한 속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 가운데 뼈가 있다는 것은 평범한 말 속에 핵심, 나를 찌르는 말 이런 것이 담겨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말에 뼈가 있네? 우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도직입입니다. 자, 단도직이면 이 단, 콧단자입니다. 콧, 하나, 단독 이런 뜻이죠. 단수, 복수의 반대, 단수. 복수와 상대적인 용어가 단수지 않습니까? 단수, 하나라는 뜻입니다. 요 칼도자죠. 칼도. 직은 곧장, 직접, 곧바로 직접입니다. 곧바로 가는 버스를 우리 직행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입자는 들어가다죠. 그래서 이 말은 홀로 칼을 들고 직접 곧바로 쳐들어가는 것. 뭐 쳐들어갈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적지로 가겠죠. 이거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홀로 칼을 들고 곧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저것 좌우 전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요점을 바로 말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직접 말할 때 단도직입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다시 말하면 해설, 설명 이런 거 없이 핵심만 딱 말할 때 단도직입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일상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철면피입니다. 철면피. 자, 철자는 쇠철자입니다. 면은 낫면자죠. 낫. 얼굴 면자입니다. 피는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쇠 얼굴 가죽이죠. 쇠 얼굴 가죽입니다. 그래서 쇠 낫가죽인데, 그러면 쇠로 된 낫가죽이 사람이 얼굴이 쇠로 되어 있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뭐처럼 뒤에 붙여 쇠처럼, 새와 같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와 같은 낫가죽. 그러니까 쇠처럼 되어 있으니까 단단하고 두껍겠죠. 쇠처럼 단단하고 두꺼운 얼굴 가죽, 낫가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무 단단해서 부끄러움이나 염치 이런 걸 모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을 우리는 철면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을 보았나? 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이것이 겉뜻, 이것이 속뜻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수문장입니다. 수, 지킬 숫자입니다. 지킬 수. 이 숫자는 수비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문은 문문자죠. 문문자입니다. 장은 장수장자죠. 그러면 문을 지키는 장수입니다. 문을 지키는 장수. 그래서 대궐문이나 성문과 같이 어떤 뭐를 문을 지키는 장수를 수문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 축구가 뭡니까? 상대방의 공으로부터 내 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축구의 골키퍼를 수문장이라고 일컬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약, 육, 강 뭐뭐네요? 약할 약, 고기 육, 강할 강 뭔데?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네요. 약한 자는 먹힌답니다. 고기가, 약한 자는 고기가 되니까 약한 고기 육자를 먹히다라고 풀이하는 거죠. 그럼 강한 자는 먹는다. 먹다라는 한자성어 뭐가 있습니까? 먹다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쓰죠? 먹을 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육강식이 되겠습니다. 약육강식.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의 이치, 냉엄한 현실을 약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모, 중, 유골, 모 가운데 뼈가 있다죠. 여기 풀이가 있습니다. 말 속에 핵심적인 뜻이 있다네요. 말 속이니까 여기 발 속이죠. 유골은 핵심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속이니까 말에 가니까 말씀 언자를 쓰면 되겠죠. 말씀 언. 왜 이렇게 흔들리죠? 지우고 다른 색으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뭐 중에 말씀함. 그래서 언중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언중. 자, 그러면 요 식자와 언자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식언 되겠습니다. 자, 식언은 그래서 뭐 한다는 뜻입니까? 그대로 하면 말을 먹는다는 뜻이죠. 말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말을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말을 삼켜버렸다니까 식언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8단원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성시를 교과서 62쪽에 일석이조에 보면 겉뜻과 속뜻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전성시를 일석이조처럼 겉뜻과 속뜻으로 나누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일석이조와 의미가 같은 성어와 속담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이 같은 의미로 제시한 성어, 해당되는 속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성어도 몇 개 있고 속담도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다 찾아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과 겉뜻과 속뜻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9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